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투자한 빌라가 아파트가 될 확률을 보게 되면 30% 정도 내외 정도로밖에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안 됐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는 투자를 하자.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되면 상관은 없는데 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견입니다. 서울의 빌라값이 아파트 가격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에 빌라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서고 2배, 3배 정도의 더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지가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빌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또 이 빌라 가격이 오르게 되는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있는 빌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빌라 투자해도 안전한지, 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부터 보게 되면은 말문이 막혀요. 서울 빌라값 4년 전 아파트 가격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28일날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올해 7월달 서울의 빌라 3.3제곱미터 가격이 2,038만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2017년 2월달에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 매매가격 3.3제곱미터인 2,007만원을 고려한다면 4년 전 아파트 가격 수준만큼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전달 2.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전 2020년 7월보다 비교해서 8.5%만큼 올랐다. 굉장히 급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서울의 중위 매매 가격은 원래 3, 4월 달까지는 1,800만원대로 계속 유지하고, 작년 2019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5월 들어서 3.3제곱미터당 1960만원으로 치솟았다가 2달 만에 2천만원이 넘는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5월 들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장님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대규모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집중을 해서 서울 내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재개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300곳 이상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의 재료가 되는 것이 빌라입니다. 빌라하고 단독주택이죠. 자, 이 빌라가 결과적으로는 역세권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빌라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가 될 것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발 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들은 아파트가 되는 것이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80에서 한 90% 정도가 아파트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현재 개발 구역이 아닌 곳을 보통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개발 구역이 아닌 곳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 개발 구역이 아닌 곳, 물론 가능성이 높은 곳을 투자하겠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투자한 빌라가 아파트가 될 확률을 보게 되면 30% 정도 내외 정도로밖에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이 현재 아닌 곳을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냐? 당연히 실패하느냐? 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발이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과 서울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건데, 개발이 되지, 만약에 현재 개발이 아닌 곳이 5년 또는 10년을 갖고 있어도 개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는 투자를 하자. 아무리 재개발 구역이 300곳 이상 지정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다들 내가 원하는 내가 투자한 곳이 100%다 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뭐 아니면 도 식의 도박식의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내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야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돈 그렇게 쉽게 또 무모하게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되면 상관은 없는데 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역세권을 투자하셔라.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용산에 역세권 주변 지역이 많은 개발 계획들이 또는 개발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높고 또 매물이 없다 보니까 비역세권 굉장히 역에서 먼 지역에 있는 빌라들의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쪽을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된다면 비역세권에 있는 빌라가 임대도 맞추기 어렵고 나중에 매매도 어렵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세권을 투자하셔야 된다. 두 번째가 이왕이면은 신축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3년, 5년, 10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5년, 10년 후에도 이 물건을 시장에 내놨을 때 잘 실수요자한테도 잘 매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어야 안전한 거예요. 대부분의 빌라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빌라 투자를 해서 실패했던 경우가 나중에 안 팔려요 라는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 노후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다렸다가 보니까 개발이 안 돼서 노후 빌라를 시장에 내놨더니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능가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양하게 많이 거래됐던 빌라들은 어떤 빌라들이냐면은 역세권에 있는 깨끗한 빌라들이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해서 거래가 됐고, 역세권의 깨끗한 빌라들은 물가 상승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동반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몰고 재개발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노후빌라를 보유했던 분들이 결국은 재개발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은 문제없지만 되지 않았을 때도 반드시 수익을 내고 안전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고, 신축 될 수 있으면 신축에 가까운 걸 사자. 세 번째가 이제 호재입니다. 직접적인 호재는 재개발 구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호재겠지만, 그 인접 지역들이라든지 또는 개발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들을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호재가 있고, 교통 호재라든지 업무타운 여러가지의 호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면 좋은데, 최소한 이 위에 두 가지 정도를 갖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요건을 다 갖고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축 사면 현금 청산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전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중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만 이제 이 거래를 했을 때나 신축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이 민간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중 안에 새로 지어진 것들은 그런 현금 청산의 위험은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각 구역별로 또는 지역별로 진행 상황에 별로 이런 어떤 위험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짚어보고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내가 리스크 없이 투자하겠다라는 건 욕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한다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한다면은 나중에 재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리스크까지 준비가 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서울 넘어 경기도도 빌라 거래가 활활, 아파트값 급등에 실수요 빌라로 선회,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아파트 대비 빌라 거래량,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을 100으로 놨을 때 빌라 거래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비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100개 거래될 동안에 빌라는 37개 정도 거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19%에서 20%대에 머물러 있던 것이 올해 8월달, 올해 4월달부터 8월달까지 보통 40에서 30대를 넘나드는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과는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서울은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죠. 예를 들면은 아파트 거래량이 100이라면 빌라 거래량은 지금 200에서 300까지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서울은. 근데 경기도는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 거래량보다는 많이 낮다. 지금 현재 서울의 빌라 가격 또는 거래량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활이라고 표현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자, 서울의 빌라, 원래 서울 빌라 거래량은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매달 아파트를 앞질렀다. 아직 경기도는 역전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빌라 매매 수요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는 그 배경이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달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8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축비가 3억에서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30평대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8천, 그냥 6억이라고 하자고요. 6억이면은 빌라 가격이 얼마여야 될까요? 빌라 가격이 얼마여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이게 2억 이상 가게 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2억이라고 하면은 추가 부담금을 2억에서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를 내게 되면은 실투자금 자체가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이라면은 맞지가 않는 거죠. 물론 이거는 평균 가격을 갖고 얘기를 한 거지만, 지역별로 지금 현재 경기도권에서도 보면 10억대가 넘는 지역이 있고 또 8억대 이하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한 15억대 하고 있는 지역들은 지금 현재 빌라 가격이 한 3, 4억 정도의 빌라 가격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3, 4억에 추가 부담금 4억 정도를 낸다 하더라도 8억 정도 들여서 10억에서 13억,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3, 4억 정도 되는 지역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8억 이하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1, 2억 정도의 빌라 가격이 되어야만 플러스 한 4억 정도를 했을 때 6억을 들여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역별로 주변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지역들은 빌라 가격이 3, 4억 정도까지는 투자를 하셔도 된다. 물론 이거보다 낮다면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억 이하의 정도 지역들이라면은, 8억 정도 이하라면은 1, 2억 정도의 빌라 가격이 형성된 지역을 투자해야지, 다른 지역이 3, 4억 한다고 거기도 따라서 여기도 3, 4, 2, 3억 하니까 얘보다 싸네 라고 투자를 해서 무작정 투자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를 개발을 되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이득이 발생을 해야만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요. 서울에 지금 빌라 거래량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도 예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아파트 가격이 자체가 낮아서 재개발을 할 만한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빌라 가격의 차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수도권도 경기도도 현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고르게 오르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GTX라든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또는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교통망들이 들어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전 가격보다 4억 하던 아파트가 6억 정도까지 오르거나 2억 하던 아파트가 4억 정도까지 오르는 그런 지역들은 있기는 한데, 이 정도 가격 갖고는 주변에 있는 빌라 지역이, 노후 빌라 지역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보다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개발하는데 건축비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똑같이 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부담금도 비슷하게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빌라 가격을 역산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여기가 노후됐네, 역세권이네, 여기가 서울에 비해서 훨씬 싸네, 단순하게 서울과 비교를 해서 투자하셔서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도 지금 이제 올해부터 올해 9월 23일 날 서울에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의 공모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아파트 가격이 높게 상승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재개발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지역들,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성이 나오게 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빌라 가격 이미 호재가 많이 반영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선별해서 꼭 투자하셔야 되고, 사업성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구분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을 계속해서 시청을 하신다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조하시면은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